우리 아이가 발표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말하기, 자기 PR, 자기 의견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내 아이는 발표가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발표 시간만 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발표 시간만 되면 자신감을 잃는 아이. 내 아이도 항상 당당하게 손을 먼저 들고 발표하고 자신의 의견을 뚜렷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뜻대로 안 된다 생각 들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친구들처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발표가 두려운 아이들 왜 그럴까요? 발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3가지 유형을 알아보고 유형별로 발표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키즈 스피치가 답이다 라는 책을 참고해서 3가지 유형의 발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를 많이 안 해봐서 무서워요. 두 번째는 발표를 할 때마다 좋은 피드백을 못 받아서 발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세 번째 친구는 기본적으로 난 잘 못해. 자존감이 낮거나 사회성이 낮은 친구들. 3가지 유형의 친구들이 발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별로 발표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이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나는 발표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성향상 막 나서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발표가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고 소극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발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죠. 앞으로 나서서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느낄 텐데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연습 방법이 필요할까요? 엄마가 일단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표를 못하겠어요, 엄마. 발표가 너무 두려워요 했을 때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듯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이는 어때요? 공감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겠죠.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들 거예요. 그런 친구한테 발표가 쉽지 않지. 나도 엄청 떨렸어. 엄마가 발표할 때 떨렸던 일, 실수했던 일. 그렇지만 남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걱정이야. 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사실 너도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누가 언제 뭐를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나니?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타인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시선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발표를 할 때 부담감에서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엄마가 사회생활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발표,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가치관들을 전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일단은 발표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할 때 너무 긴장해서 숨이 너무 차요. 아니면 얼굴이 볼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눈이 파르르 떨려요. 목이 너무 말라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요. 변화에 따른 대처법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 발표할 순서가 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기억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 너가 발표를 앞두고 목이 갑자기 너무 마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미리 물을 준비했다가 마시는 게 좋겠다. 일단 어떤 증상이 있니? 어떤 몸의 변화가 있니? 라는 걸 알아보고 가슴이 너무 콩닥콩닥 뛰어요. 그럴 때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10번만 해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몸이 릴렉스가 되면서 조금 신체가 안정이 되면서 마음도 안정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몸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주시면 아이가 콩닥콩닥 가슴이 뛸 때 엄마가 숨을 쉬라고 했지, 이걸 기억하고 발표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발표를 다른 장소에서 발표를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익숙한 내 방, 여기서만 연습을 하기보다는 거실에서, 부엌에서, 안방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장소를 좀 바꿔가면서 내가 발표를 하면서 달라진 환경에서도 발표가 가능한 연습이 되어야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발표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공간에서 발표를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정면을 보고 있는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하는 연습, 장소에 대한 연습, 낯선 사람에 대한 연습,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발표 불안증을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너 왜 이렇게 발표가 소리가 작니? 웅얼웅얼거리는 것 같아서 못 알아듣겠어. 뭐라는 거야? 다시 말해줄래? 이런 피드백들을 받아서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생겨버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발표가 두렵겠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일단 내가 발표가 왜 두려운지부터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잡지나 신문 이런 데다가 막 쓰는 거야. 내가 뭐가 두렵지? 나는 그런 소리가 작아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하고 난 후에 반응이, 이런 것들 아이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비판이 두렵다든지, 여러 가지 적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은 다음에 그거를 막 찢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겨내보자. 남의 시선, 타인의 시선, 이런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 아이들은 이렇게 찢어보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직접 느끼기 때문에 됐어, 난 이걸 찢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 감정도 사라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유치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런 글씨들을 써가지고 다 지워보는 거예요. 지워보고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는지를 대화로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상징적으로 내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사물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표를 할 때 두려우면 나에게는 상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안정이 돼 라는 물건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표할 때마다 그거를 꺼내 손에 꼭 쥐면 너 마음에 안정이 올 거야.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실제를 가지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팔찌 같은 거 하나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이런 팔찌를 하면 정말 마음에 안정이 돼 하면서 발표 전에 이렇게 팔찌를 만지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물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발표 상황을 리허설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발표를 할 거야. 발표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좀 아직 경리가 안 됐던 것 같으니까 다시 해보자. 목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으니까 다시 해보자.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까요? 객관적이지만 긍정적인 반응. 그래서 아이에게 마음에 있던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조금 달라지네. 내가 목소리가 작았는데 이제는 발성에 연습을 하고 자신 있게 소리를 내니까 달라지네 라는 느낌을 주셔야 아이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꼭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찾아내세요. 아직 부족하겠죠, 아이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을 찾아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면 부정적인 발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 혹은 사회성이 낮아서 발표가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런 친구들은 왜 자존감이 낮은지, 어디서 사회성의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키우던 방식대로 그냥 키웠고 제가 잘하던 방식대로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사실 파악이 어려운데, 그거는 아주 가까운 분,
나의 양육 방식을 지켜본 분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언니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 이런 분들한테 자주 내 양육 방식을 봤던 사람들한테 아이가 좀 자존감이 낮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가정 환경이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의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서 수용을 하시고 방법을 바꿔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았던 아이들이 대부분 많으니까요. 넌 이런 점이 장점이야. 매일 한 가지씩 칭찬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장점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집에서 장점 20가지씩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런 대화를 저희가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20가지 찾아내기가. 그러니까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찾아내는 거예요. 너는 양말을 신고 양말을 제자리에 넣는 점을 굉장히 칭찬해. 너는 학교에 다녀와서 가방을 가지런히 놓는 점을 칭찬해. 너는 바른 자세를 가진 게 굉장히 장점이야. 이런 식으로 장점을 하나씩 작지만 사소한 장점이라도 하나씩 매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과 장점들이 쌓여서 아이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도록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사회성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감력이 낮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될지 그런 느낌, 감이 조금 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상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딱 탔는데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들을 이야기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 이럴 때 너는 슬퍼져? 왜 이렇게 울고 싶어져? 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싶어져?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아니면 상황을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셔서 이럴 땐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했을 땐 친구가 어떻게 느낄까? 너가 말을 걸어왔는데 내가 답을 안 했을 때 친구는 어떤 감정일까? 이런 식으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주시면 공감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발표가 어려운 친구들의 3가지 유형을 알아봤고 그 유형에 따라 어떻게 발표력을 연습시키면 좋을지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내 아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요. 아이의 마음을 다독다독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믹스해서 활용해 보시면 아이들 발표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